네, 안녕하세요. 김덕수입니다. 저 이번 강의에서 다룰 내용은 세마포입니다. 저희 지금 IPC, 인터프로세스 커뮤니케이션 이야기하고 있고요. 그 중에 이제 마지막으로 배워볼 방법, 세마포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세마포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동기화와 깊은 연관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동기화라는 것은 이제 다중 프로그래밍 시스템, 즉 여러 개의 프로세스들이 존재하는 경우에 그 프로세스들이 이제 기본적으로 독립적으로 동작을 하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어떤 프로세스들 사이 통신을 하기 위해선 그들 사이 어떤 약속이 필요할 겁니다. 약속이 없이 서로의 데이터에 건드리거나 뭘 주고받을 수 없기 때문에 그 약속이 필요하게 되고, 그럴 때 필요한 것이 바로 동기화, 싱크로나이제이션이라는 개념이에요. 자, 싱크로나이제이션은 사실 여러 가지 의미로 해석이 될 수 있는데 이렇게 큰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좀 편하실 거예요. 네, 프로세스들이 서로 동작을 맞추는 행위, 이제 서로 순서를 맞춘다라고 생각해도 될 거고, 서로 정보를 공유하는 행위도 우리는 동기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뭔가 서로 약속을 하거나 정보를 공유한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은, 동기화라는 게 뭔가 서로 통신하기 위해서 지켜야 되는 어떤 약속 같은 거구나 정도로 큰 의미를 이해해 두시면 되실 것 같아요. 자, 이 내용은 저희가 이제 운영체제 시간에 많이들 배웠을 내용이고요. 관련해서 조금 빠르게 복습을 하고 세마포를 다루어 보도록 하죠. 자, 우리가 이제 동기화의 대표적인 기법 중 하나가 뮤추얼 익스클루전, 상호 배제라는 걸 배우셨을 거예요. 자, 상호 배제라는 것은 어떤 크리티컬 섹션이라는 곳에 들어갈 때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가도록 만들어야 된다라는 뜻이었고요. 이런 상호 배제, 뮤추얼 익스클루전을 위한 프리미티브, 즉 기본 명령어, 이제 기반 명령어로 enter CS와 exit CS 프리미티브가 있었다라는 것을 이제 OS 시간에 배웠다는 거 한번 기억을 되살리시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 enter CS와 exit CS를 통해서 이 크리티컬 섹션, 네, 한 번에 하나의 프로세스만 들어갈 수 있게 만들어 주었다라는 기억이 나실 거고, 그 과정에서 우리가 이 뮤추얼 익스클루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제안되었던 기법 중에 우리가 세마포라는 게 있었다는 것을 기억하실 겁니다. 저희가 운영체제 시간에 운영체제 배우신 분들은 들었던 기억이 나실 거예요. 자, 이 세마포라는 것은 이제 다엑스트라가 제안했던 내용이고, 어떤 다양한 우리 뮤추얼 익스클루전 기법에 가지고 있는 그 기법들이 가지고 있는 비지 웨이팅 문제를 해결한 기법이었죠. 자, 그래서 그 특징을 보시면은 이 세마포라는 거는 결국 변수고요. 정수형 변수고요. 이 보통 S라고 이름이 붙여져 있고요. 이 변수는 좀 특별한 변수, 정수형, 음이 아닌 정수형 변수인데, 이 정수형 변수, 여기까지 이제 정수형 변수라는 개념을 잡아 놓으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녀석은 특별한 변수인데 어떻게 특별한가 하면은 이 변수에 접근을 하기 위해서는 세 가지 연산만 사용 가능하다. 초기화 연산하고 피연산, V연산만 가능하다. 이 세 가지 연산으로만 접근 가능한 변수, 정수형 변수를 우리는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자, P하고 V 연산은 P 같은 경우는 우리가 그 엔터 CS와 같이 이걸 막아놓은 역할을 하고, V 연산 같은 경우는 이 녀석을 여는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하시면 되고, 좀 더 디테일하게는 이 P 연산, 프로번 연산은 증가를 시키고, V 연산, 프로홍전 연산은 마이너스를 시킨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고요. 자, 그리고 이 녀석이 또 하나 가지고 있는 특성은 이 각각의 세마포 변수에는 하나의 레디큐가 할당이 된다라고 해서 어떤 녀석들이 P 연산을 통해 접근하려고 할 때 누가 이미 쓰고 있다면 그 레디큐에 가서 대기를 시키고, 내가 어떤 프로세스가 자기 할 일 다 끝나고 V 연산하면 이 레디큐에 있는 녀석을 하나 깨워서 가지고 오는 이런 구조로 되어 있었다라는 것을 상기시키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이 세마포에 대한 기본 개념이 좀 혼동이 있거나 헷갈리시는 분들은 운영체제 강의 세마포 부분 한번 듣고 오시면 더 도움이 될 것 같고요. 자, 그 다음에 이 세마포 같은 경우는 두 가지 종류가 있다고 했어요. 첫 번째는 바이너리 세마포고요. 두 번째는 카운팅 세마포가 있다고 했었습니다. 바이너리는 0과 1이죠. 그래서 0 또는 1만 가지는 세마포는 바이너리 세마포라고 했고요.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이제 상호 배제, 그 뮤추얼 익스클루전이나 이제 프로세스들 사이에 싱크로나이제이션 목적으로 사용이 된다고 했었고, 카운팅 세마포 같은 경우는 0 이상의 정수를 가지는 이제 세마포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대표적인 생산자 소비자 문제 같은 거, 대표적인 동기화 문제죠. 이런 문제에 사용할 수 있다라는 이야기 했었던 것도 한번 상기를 해주시면 될 것 같고요. 자, 그다음 이제 세마포에 대한 연산에 대한 설명, 이제 OS에서 그대로 가지고 왔는데요. 운영체제 강의에서 가지고 왔는데, 우리가 앞서 말했던 것처럼 초기화 현상, 그리고 P현상, V현상이 있다고 했었어요. 초기화 현상 같은 경우는 이 세마포 변수의 초기값을 부여하는, 그러니까 말 그대로 초기화하는 연산이고, P현상 같은 경우는 우리가 엔터 CS 앞서 봤던 뮤추얼 익스클루전 문제에 이제 크리티컬 섹션에 접근하는 진입을 위한 연산을 P현상으로 사용을 하고, 그 크리티컬 섹션을 나오면서 나 할 일 마쳤다라고 알려주는 게 이제 V연산, 엔터 엑싯과 같은 연산이라고 했었고, 그 내용을 보시면은 P현상 같은 경우는 이 변수, 세마포 변수 값이 이제 이게 양이라면 안으로 들어가서 이제 얘를 하나 감소시키고 이제 어떤 일을 하는 거고, 얘가 만약에 양이 아니라면 0보다 크지 않다면 이게 0이 될 때까지 Q에 가서 기다리는 연산이었죠. 자, 그 다음에 V연산 같은 경우는 이제 V연산을 실행하게 되면 이 Q에 기다리는 녀석이 있으면 그 녀석을 깨우고 이제 너 일해라고 깨워주는 거죠. 깨우는 연산이었고, 이게 기다리는 녀석이 없다면 이 세마포 변수를 하나 증가시켜주는 연산을 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S값, 그러니까 세마포 값을 통해서 우리가 이 동기화를 수행하도록 해줬던 거고요. 그리고 이 세마포가 가진 중요한 특징은 기본적으로 이 녀석은 이제 운영체제가 서포트를 해줘서 무엇을 서포트 해주냐 하면 이 전체 연산이 한 인스트럭션 사이클에서 수행되는 것을 우리가 보장해주는 연산이었습니다. 무슨 말이냐 하면 이 연산은 반드시 한 번에 수행된다는 걸 보장해준다는 뜻이죠. 여기까지만 하다가 프로세스가 프로세서를 잃고 이렇게 빠져나오는 경우가 아니라 이 녀석은 반드시 한번 실행을 했으면 끝까지 실행이 되는 연산을 보장해주는 인디비주얼한 연산이었다라는 걸 기억해 주시면 돼요. 그래서 이런 특성을 통해서 우리가 이런 운영체의 서포트를 받아서 이런 동기화 문제를 해결했던 게 바로 세마포였죠. 자, 이걸 이제 우리가 지금 배워볼 세마포, 이 유닉스와 리눅스에서 세마포에 대입을 시켜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네, 기본적으로 이름이 이제 세마포랑 같다는 건 같은 역할을 한다라는 건 예상하실 수 있을 거고, 이제 그것을 실제로 어떻게 사용하느냐에 대한 개념으로만 이해해 주시면 쉽게 접근하실 수 있을 거예요. 자, 그래서 우리가 초기화 현상을 보면은 우리가 그 세마포 객체를 만드는, 우리 IPC 객체를 만드는 것이 같은 역할을 하겠죠. 그때 사용하는 게 SAEM, 세마포 약자고 get, 우리가 지금까지 IPC 객체를 만들 때 get이라는 이름에 붙어있는 시스템 콜을 사용을 했었죠. 그래서 SEM get, 세마포 get 시스템 콜을 통해서 우리가 이 세마포 객체를 초기화할 수 있어요. 인자로는 당연히 키가 필요할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세마포를 몇 개 만들지, 그 다음에 그에 대한 플래그들이 들어가게 됩니다. 네, 더 자세한 내용은 저희가 뒤에서 좀 더 살펴볼 거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P현상과 S현상이 필요했었죠. 자, P현상과 S현상에 대해서 이제 이 SEMOP, 오퍼레이션이라는 세마포 오퍼레이션이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할 텐데, 요 안에 음수가 들어가면 이게 P현상과 같다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요 안에 양수가 들어가면 V현상과 같은 역할을 한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됩니다. 보시면은 P현상 같은 경우에 음수, 세마포 변수를 하나 줄이잖아요. 그리고 V현상 같은 경우는 하나 늘리는, 이것이 여기 들어가는 것과 이제 매칭이 된다는 걸 확인하실 수 있죠. 그래서 음수면은 이제 P와 같은 역할, V 같은 경우는 양수 같은 경우는 V와 같은 역할, P는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갈 때 하는 거, V는 이제 크리티컬 섹션을 나올 때 하는 연산을 이렇게 매칭 시켜 놓으시면 쉽게 이해가 되실 것 같네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마포 객체를 만들게 되면 그에 관련된 이제 밸류들이 생성이 되는데, 보시면은 이 세마포 밸류 같은 경우 말 그대로 이제 세마포 밸류가 되겠죠. 여기 우리가 증가시키거나 감소시키는 밸류가 될 거고, 세마포에 대해서 이제 제로를 기다리는 카운트,
그래서 이 녀석이 재료가 되기를 기다리는 녀석 프로세스의 수가 들어가 있고, 이 녀석이 수가 증가하기, 인크리즈하기를 기다리는 프로세스의 수는 여기 들어가 있고, 마지막에는 이제 마지막에 이 세마포를 수행한 프로세스의 아이디가 들어가 있는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중요한 거는 이 두 개가 결국 우리가 세마포 같은 경우 좀 더 쉽게 이해하려면 세마포 밸류 같은 경우는 보유한 물건의 수라고 이해하시면 되고, 이 밑에 두 녀석은 대기실에 있는 프로세스의 수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이 부의하면서 나갔다는 것은 안에 쓸 수 있는 게 늘어났다라는 게 될 거니까, 자, 이 녀석이 보유한 물건의 수와 좀 매칭이 된다라고 이해를 하고 보시면 조금 더 이해가 잘 되실 것 같습니다. 사용할 때도 좀 직관적일 것 같고요. 네,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사용법을 좀 더 알아보면은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초기화 연산이자 이 세마포 객체를 만들기 위한 게 세마포 겟 시스템 콜이었고, 첫 번째로는 키가 들어가게 되고요. 두 번째는 생성할 세마포 변수의 수가 여기에 들어가게 됩니다. 자, 그래서 무슨 말인가 싶을 텐데, 이제 우리가 하나의 아이덴티파이어를 가지고 여러 개의 변수를 생성 가능하기 때문에 여기다 수를 넣어주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마지막 인자는 다른 우리 IPC와 마찬가지로 IPC Create나 IPC EXCL과 같이 이 생성 방법에 대한 또는 접근 권한에 대한 플래그가 들어가게 되고, 맨 페이지를 통해 확인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리턴 값은 우리가 생성한 세마포 객체의 아이덴티파이어 ID가 들어가게 되겠죠. 자, 세마포를 이제 만들었으면은 그 녀석에 대해 이제 연산을 수행을 해야겠죠. 우리 앞서 했던 P와 V 같은 연산을 수행을 해야 될 텐데, 그 연산을 수행할 때 사용하는 게 세마포 오퍼레이션, 오퍼레이팅이라는 약자인 것 같네요. SEMOP라는 시스템 콜을 사용하게 돼요. 자, 그래서 어떤 세마포를 사용할지 아이디가 당연히 먼저 들어가야 될 거고요. 그 다음에 이 두 번째 인자 SOPS 같은 경우는 이 SEM 버프 구조체의 배열입니다. 자, 이 SEM 버프가 무엇인가 했더니 수행할 명령어를 담고 있는 구조체라고 생각하시면 되고, 그 안에 있는 녀석을 순서대로 실행하게 됩니다. 자, 이 내용은 우리가 뒤에 예제를 보면 조금 더 직관적으로 와닿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NSOPS 같은 경우 N은 넘버겠죠. 그래서 SOPS가 가리키는 구조체의 수를 여기다 담아주게 됩니다. 자, 얘네도 마찬가지로 예제를 보시면 조금 더 와닿으실 것 같네요. 자, 그래서 이 SMBOF라는 세마포 버퍼에 어떤 내용이 있는지, 그러니까 이게 결국 실행할 명령어가 들어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 실행할 명령을 담고 있는 구조체니까 그 내용을 한번 보시면은, 자, 맨 처음에 이제 SEM num이라는 게 있네요. 세마포 넘버라는, 이제 어떤 세마포에 대해서 우리가 연산할 것인가 그 번호를 적어주는 게 될 거고요. 네,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요 오퍼레이션 부분이겠죠. 오퍼레이션 같은 경우는 저희가 앞서 살펴본 것처럼 음수면은 P와 유사한 연산이고, 양수면은 V와 유사한 연산이라고 했습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음수가 들어가게 되면은 우리가 지정한 이 수가 만약에 우리 세마포 현재 밸류보다 작거나 같다면은 그 세마포 밸류를 우리가 지정한 수만큼 감소를 시켜주게 됩니다. 자, 이게 음수지만 이걸 절대값 씌우고에 마이너스 해준다, 또는 그냥 이렇게 이해를 하셔도 되겠죠. SEM 벨에다가 이 우리 적어놓은 SEM 언더바 OP를 더해주는 건데 얘가 음수인 거죠. 자, 이런 역할을 해준다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되고요. 만약에 우리 이 적어준 SEM 오퍼레이션이 OP가 이 세마포 밸류보다 크다면은, 자, 다음같이 동작을 하게 됩니다. 우리 세마포 플래그가 IPC no wait 기다리지 않는 거라고 했으면 바로 리턴을 해주게 되고요. 만약에 얘가 IPC no wait가 아니면은 기다리게 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 SEMCNT 이제 기다리는 녀석의 수라고 했었. 네, 그 수를 하나 증가를 시켜주고 이제 슬립 상태로 기다리게 되는 겁니다. 즉 Q에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이 Q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이제 슬립한 상태에 있다가 누가 수를 증가를 시키면은 그때 깨어나는 형태가 되겠죠. 자, 그래서 이 녀석은 이제 P 연산과 같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이제 SEM 밸류보다 작은 수가 들어갔다면 이 녀석은 이제 내가 들어가는 거라고 생각하시면 되고요. 진입을 하는 거고, 이게 만약에 SEM OP가 현재 거보다 크다면은 이제 대기가 된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자, 양수 같은 경우는 내가 일을 다 하고 이제 나오는 게 되겠죠. 그래서 양수 같은 경우는 이제 더해주면 되고요. SEM에다가 더해주는데 이 녀석이 양수가 되는 거겠죠. 결국은 이제 우리가 SEM 언더바 OP에 있는 값을 이제 세마포 밸류에다가 더해주는 건데 이제 이게 양수냐 음수냐 차이가 있는 거고 이 녀석이 더해주게 되면 이 녀석이 잠금이 해제가 된다. 즉 내가 나오면서 다른 녀석들을 실행을 하게 해준다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됩니다. 우리 세마포 기본 연산에 대해서 한번 다시 따져보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특별하게 0을 넣어줄 수도 있는데요. 0 같은 경우는 이 세마포 밸류가 0이 될 때까지 기다리게 하는 녀석이고요. 만약에 우리 세마포 플래그가 IPC no wait라면 바로 이제 리턴해서 -1을 리턴 해줄 거고 아니면 기다리게 되겠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게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여기서 봤던 기본적인 세마포 연산에 대해서 한번 기억을 해 보시면 이게 비슷한 형태로 돌아간다 라고 이해를 해주시면 되고 카운팅 세마포까지 지원을 해준다 라고 기억을 해두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마찬가지로 IPC 객체에 대한 컨트롤을 하기 위한 세마포 컨트롤 시스템 콜이 있고요. 그래서 세마포 아이디가 들어갈 거고 이제 몇 번째 세마포를 제어할지 우리 세마포는 여러 개를 만들 수 있다고 했었죠. 한 다음에 이 커맨드에 마찬가지로 커맨드가 들어갈 거고 커맨드에 따라서 이 뒤에 인자들이 달라지게 될 겁니다. 자,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제 IPC stat하고 IPC RMID라는 녀석은 정보 얻어오는 거, 지우는 거라는 거 이제 알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세마포 각 값을 얻어오기 위한 명령어도 내릴 수 있다. 그 다음에 그 명령어에 따라서 마지막 인자들이 달라지고 그 녀석은 맨 페이지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라고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네, 그래서 뭔가 좀 복잡해 보일 수 있는데 예제를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타이핑을 해보시면 조금 더 쉽게 와 닿으실 것 같네요. 자, 영상 잠깐 멈추고 이 예제 한번 타이핑해서 실행해 보고 오셔서 같이 보도록 하죠. 네, 그러면 한 번씩 해보셨다고 생각하고 같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일 처음에 이제 저희가 공용체 유니온이죠. 유니온을 만들었는데 이 녀석은 뭔가 하면은 우리가 쉐어드 메모리 세마포죠. 세마포 컨트롤에 대한 이 마지막 인자를 처리하기 위해서 가능한 모든 녀석을 여기다 다 넣어놓고 이 녀석을 유니온 형태로 만들어 놓았고요. 자, 제일 처음에 우리가 init 세마포 함수를 하나 만들었습니다. 자, 이 녀석은 이제 세마포를 위한 키를 받아서 그 세마포를 만들고 초기화해주는 역할을 하게 돼요. 자, 그래서 보시면은 이제 세마포 cat 시스템 콜을 통해서 세마포를 하나 만들 거고요. 여기가 개수였죠. 이 세마포 객체는 세마포 변수를 하나를 만들겠다는 뜻이고 권한과 이제 사용법, 생성 방법을 지정을 해주었고 만들어진 아이디가 반환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만약 그 아이디가 -1이면은 뭔가 문제가 있는 거니까 에러가 되는 거고요. 자, 그 다음에 우리가 만약 이제 잘 생성이 되었으면은 우리가 이 value에다가 1을 적어준 다음에 이 컨트롤을 통해서 이 세마포 value에다가 세마포 값을 이제 1로 초기화를 해준 겁니다. 자, 그래서 이 컨트롤을 통해서 우리가 세마포 값도 초기화할 수 있다는 걸 알 수 있죠. 명령어는 set value입니다. 그래서 우리 이 세마포의 첫 번째 세마포에 대해서 그 값을 1로 초기화를 해주는 녀석이 바로 이 녀석입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이 이제 잘 수행이 되면 그 만들어진 세마포 객체를 리턴 해줄 거고 문제가 있으면 에러가 있다라고 하고 종료시키게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눈여겨볼 거는 이 두 개의 함수인데요. 저희가 이제 락이라는 걸 만들 거예요. 락이 뭐냐면은 자물쇠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영역에 들어갈 때 이 자물쇠를 거는 거를 락 함수라고 하고 내가 다 끝나고 나올 때 하는 걸 unlock이라고 한번 이름을 지어 볼게요. 그래서 이 녀석이 크리티컬 섹션이 되는 거고 크리티컬 섹션 접근을 위한 락 함수와 unlock 함수를 세마포로 만들어 보자입니다. 그래서 락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이제 세마포한테 명령을 내릴 건데 그 세마포 명령을 내릴 때 SEM 버프라는 스트럭처를 사용한다고 했었죠. 그 버퍼의 세마포 번호는 우리가 세마포 하나 가지고 있으니까 0번이 되고 우리가 P 명령을 할 때는 음수를 주면 된다고 했었죠. 그리고 이 녀석 공간에 몇 명이 들어가게 할 것인가를 이 숫자로 지정을 해주게 됩니다. 그래서 -1 한 번에 한 명만 들어가니까 -1을 해주시면 되고
플래그의 이제 SEM 언두 같은 경우에는 앞서 빼먹었는데 이 언두 같은 경우에는 이 프로세스가 비정상적으로 종료될 때 동작을 취소한다라는 의미입니다. 자, 이렇게 언두를 해주고 자, 이 녀석을 해서 이제 오퍼레이션을 실행하면 되겠죠. 오퍼레이션을 실행할 건데 어떤 세마포에다가 네, 이 명령을 내리겠다라는 의미가 됩니다. 네, 그리고 그 개수가 하나라는 거죠. 명령의 개수가 하나. 우리 버퍼는 하나니까요. 하나라는 것까지 알려주면 이거 락을 거는 명령을 수행을 하는 거겠죠. 그래서 이게 잘 수행이 되면 이제 리턴을 해주면 되고 문제가 있으면 문제가 있다고 종료시키는 거고요. 자, 언락 같은 경우는 동일하게 0번 세마포를 사용할 건데 이번엔 V 역할하기 위해 양수를 사용을 했었고 하나니까 1을 넣어주면 됩니다. 다른 부분 똑같고 마찬가지로 명령을 내려줌으로써 이 언락하는 역할을 해주는 함수를 만들 수 있습니다. 그래서 세마포를 이용한 락과 언락 함수를 만들었고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마포 핸들러라는 걸 하나의 함수를 만들었는데 이 녀석은 이제 무엇을 하느냐 하면 우리가 이 녀석을 수행하게 되면은 이 세마포의 락을 수행을 하고 그 안에서 뭔가 하고 그 다음에 언락을 해주는 즉 테스트를 위한 코드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이 녀석 같은 경우는 일단 세마포 아이디가 필요하니까 그 아이디를 얻어오기 위해서는 이제 이니셜라이즈를 해줘야겠죠. 그래서 자, 이 녀석을 우리가 아까 만들어 놓은 세마포 이니셜 함수를 통해서 세마포 객체를 얻어왔고요. 그 녀석을 이용해서 락을 해주고 안에서 이제 락을 했다. 내 몇 번째 프로세스 PID를 출력해서 누가 이 녀석을 락을 했고 지금 크리티컬 섹션을 실행을 하고 1초를 쉰 다음에 내 할 일이 끝나서 이제 언락했다라고 다시 출력을 해주고 그 다음에 실제로 언락을 해주는 거죠. 그래서 지금 이 코드에서 이 부분이 바로 크리티컬 섹션이 되는 거죠. 이제 크리티컬 섹션이 만들어진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이 크리티컬 섹션 전에 이 P 역할, V 역할, 락 역할, 언락 역할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자, 마지막으로 이제 메인을 보면은 메인은 이 포문을 통해서 총 3개의 프로세스를 생성을 할 거고요. 자, 프로세스 이제 포크를 통해 생성을 할 거고 이 녀석이 0이라는 것은 자식 프로세스라는 거죠. 자식 프로세스 각각이 이 세마포 핸들러 이 녀석을 실행을 함으로써 크리티컬 섹션을 3명이 이제 수행을 하게 만든 거죠. 자, 이제 실행 결과를 한번 보시면은 자, 보시면 7565 이 번호 이제 여러분 좀 다를 수 있죠. 7565번 프로세스가 락을 걸고 이 안에서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을 하고 여기서 1초를 쉬겠죠. 쉰 다음에 언락을 해주게 되고요. 자, 크리티컬 섹션을 첫 번째 프로세스 P1이 수행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도 보면 이제 두 번째 7566번 프로세스가 마찬가지로 락을 하고 크리티컬 섹션 수행하고 1초 쉰 다음에 언락해줘서 두 번째 프로세스가 실행이 됐고요. 마지막에 세 번째 프로세스가 수행이 돼서 이게 순차적으로 크리티컬 섹션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만든 이 세마포를 이용한 락을 통해서 이 실제로 동기화를 수행하는 모습을 볼 수 있고요. 만약에 이 녀석이 없다면 락과 언락을 안 하면 어떻게 되느냐 한번 실행을 해보시면 다음처럼 쭉 크리티컬 섹션 출력을 하고 언락을 뒤에 출력을 하게 되겠죠. 자, 근데 실제로 얘네는 크리티컬 섹션에서 동기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거죠. 이 3명이 동시에 크리티컬 섹션에 들어왔기 때문에 이 녀석은 동기화가 정상적으로 이루어지지 않는 모습을 보실 수 있을 겁니다. 자, 이렇게 우리가 이 IPC를 사용을 할 때 동기화하기 위한 기법 세마포를 한번 공부를 해보았습니다. 네, 지금까지 저희 이번 강의에서 IPC를 공부를 했고요. 그 IPC를 위한 일반적인 절차를 공부를 해보았고 그 다음에 그 기법 3가지 메시지 큐, 쉐어드 메모리, 세마포를 한번 같이 학습을 해보았습니다. 네, 이번 강의는 여기까지고요. 제가 준비한 시스템 프로그래밍 강의도 여기까지입니다. 네, 모두들 강의 듣느라 수고하셨고요. 배우는 내용이 앞으로 좀 많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네, 그러면 전 또 이제 다음에 다른 기회에 다음 강의를 통해서 다른 과목 강의를 통해서 뵙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